다들 그러죠.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저도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 모든 걸 사랑하는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남편을 그리고 우리 관계를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발기부전. 그 시작은 제 과거를 향한 어리석은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저희는 그렇게 가장 불행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모든 건 와인 한 잔과 함께했던 그날 밤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누가 봐도 꿀 떨어지는 한 쌍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 후엔 소파에 꼭 붙어 앉아 새로 나온 영화를 보며 웃고 떠들었죠. 사소한 모든 걸 공유하고 속 깊은 얘기까지 나누는 게 저희에겐 너무나 당연한 행복이었어요. 친구들은 너희처럼 사는 게 꿈이라며 부러워했고 전 그럴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요. 그의 눈만 봐도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느껴질 정도였죠. 우리는 서로에게 숨기는 거 하나 없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 어느 금요일 저녁 와인을 마시다 제가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웃어주었고 전 그 미소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사실 나 결혼 전에 3년 정도 아주 깊게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 그냥 스쳐간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이 좋아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지. 분위기에 취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사이에 아주 작은 틈도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저는 그 사람과 어디를 갔는지, 뭘 좋아했는지, 심지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까지 필터 없이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더군요. 저는 그게 그의 깊은 이해와 배려라고, 우리의 사랑이 더 단단해지는 증거라고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차갑게 흔들리는 걸 그때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다 지난 일이잖아. 괜찮아. 그날 밤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전 우리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서서히 변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제가 잠자리에 들 채비를 하고 그를 쳐다보면 애써 제 눈을 피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먼저 자. 이 말이 그의 새로운 레퍼토리가 됐습니다. 주말이면 나가기 바빴던 그는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 채널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침실에서 가장 잔인하게 드러났습니다. 어쩌다 관계를 시도하는 날은 악몽 같았어요. 예전에 그 남편은 사라지고 마치 시험대에 오른 수험생처럼 불안에 떠는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제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에도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무너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아놓은 그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적을 깨고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혹시 그 사람 생각했어? 아니라고, 당신뿐이라고 울면서 소리쳤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과거의 그 남자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끄집어내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제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 우리 사이를 떠돌았죠. 내가 그놈보다 못해서 그래.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지? 그의 모든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말을 꺼낸 제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과는 오히려 그에게 역시 그 남자가 더 특별했다
는 확신만 심어주는 꼴이 됐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네가 미안해할수록 내가 더 비참해져. 그의 차가운 반응에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넘치던 집은 숨막히는 침묵과 보이지 않는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일 밤 되뇌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저 솔직하고 싶었을 뿐인데, 완벽한 부부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제 욕심이 사랑하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행복을 산산조각 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부 상담과 성의학 관련 글들을 미친 듯이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전문가의 칼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경우 남편은 아내의 과거 연애사 자체보다 내가 과거의 남자와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아내가 과거의 상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남편에게 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심어주죠. 이는 성관계 시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는 수행 불안을 유발하며 심리적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기부전의 원인을 심리적인 문제로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기존의 신체적 문제를 악화시켰을 수도 있기에 먼저 비뇨의학과 등을 방문해 신체적 원인이 있는지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 반응을 억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는지, 왜 제 사과가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 과거의 남자와 싸우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머릿속에 만든 과거의 환영과 혼자 외로운 싸움을 벌이며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던진 솔직함이란 돌멩이가 그의 자존감이라는 가장 연약한 유리를 깨트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그의 몸이 아니라 제가 상처낸 그의 마음과 우리 관계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각방을 쓰던 남편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던 남편.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처음으로 제 죄책감이나 변명이 아닌 그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내 어리석음 때문에 당신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긴 거야. 이건 당신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였어. 저는 전문가의 칼럼 이야기를 해주며 우리가 겪는 문제가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는 심인성 발기부전일 수 있지만 다른 신체적인 원인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봐야 한다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함께 병원에도 가보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는데 그의 눈에 원망 대신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만 같았어. 당신의 과거 속 그 사람보다 세상 모든 남자보다 내가 형편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 처음으로 듣는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아주 오랜 시간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함께 비뇨의학과와 부부상담센터를 예약했습니다. 의사와 상담사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전히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님은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솔직함은 모든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진실을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예전처럼 뜨거워지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필요한 검사와 함께 약물 치료,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고, 저 또한 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배우며 조심하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의 방에서 고통받는 대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함께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어리석은 고백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부부관계란 비밀 없는 투명한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말하지 않아도 될 과거의 조각으로 현재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몸이 아닌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함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부부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함께 마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우자의 과거, 어디까지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